네, 안녕하세요. 79의 북토크 79입니다. 79의 동영상을 보고 무엇인가 생각할 거리를 찾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본 적이 있나요?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는 그 어떤 코미디언도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맹구의 심형래도 미스터 빈도 사람들을 웃게 만들지만 채플린의 마인과 슬랩스틱은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듭니다. 100년 전에 나온 영화가 지금의 우리를 이렇게 웃게 만들다니요.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는 공장 노동자로 나오며 생활의 달인처럼 나사를 조일 때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명장면은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간 장면으로 마치 기계 안을 떠도는 오징어포와 같았습니다. 음식을 자동으로 먹여주는 기계 장면에서도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나와 길거리를 지나가는 트럭에서 떨어진 깃발을 줍는 과정에서 쉬이 주동자로 오인되어 감옥에 가는 과정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감옥 안 식당에서 벌어지는 마약 범죄자의 탈주 행위를 저지하는 에피소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벗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으로 가난에 찌든 소녀가 등장하여 채플린과 가까운 사이가 되며 이 소녀의 도움으로 채플린이 식당에서 관객들에게 흥겨운 노래를 불러주는데 보는 이들 다시 한번 크게 웃게 만듭니다. 모던 타임즈를 보는 내내 웃기만 해서 허기가 질 정도입니다. 이 영화를 볼 때는 재밌었지만 한참 있다가 현타가 옵니다. 왜 이리 씁쓸할까요? 이 영화는 미국의 1936년 대공황의 절정기를 배경으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 이후로 과연 그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던 타임즈의 채플린을 힘들게 살아가게 만든 대공황. 미국에서 1929년부터 10년간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1차 대전에 참가하진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군수품 및 식량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보았고 1923년에서 1929년까지 전례 없는 호황으로 산업 생산은 2배로 증가하고 GDP는 40%나 증가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라디오, 자동차, 전기 등의 신기술에 대한 미래의 낙관적인 기대로 주식시장은 화랑을 이루어 주가가 1921년 대비 1929년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행 투자와 생산 그리고 미 중앙은행의 통화량 확대에 따른 주식시장 거품이 1929년 검은 목요일에 불리는 12월 8일에 증시 대폭락을 불러왔습니다. 이 증시 폭락은 시작에 불과했고 실제적인 세계 대공황을 불러일으킨 것은 스무트 할리법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주가 하락과 실물 경제의 침체를 외국과의 교역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법은 자국 산업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 관세율을 59%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자국 문제를 타국으로 전가하는 근린 궁피파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보호주의에 당황한 독일, 프랑스, 영국도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설정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세계의 국제 기업은 현격하게 줄게 됩니다. 각국의 수출은 줄고 기업 실적은 악화되어 실업자는 급증합니다. 또한 은행들도 줄이어 파산하며 주가도 계속 폭락하며 세계적인 대공황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독일의 사회와 정치는 불안하여 급진적인 나치당이 집권하게 되며 이런 나치당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장본인이 됩니다. 결국 포퓰리즘에 기초한 스마트 할리법이 전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주축인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고 그 여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아이러니하게 세계 2차 대전의 군수품 생산으로 서서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짐 로저스의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입니다. 작가는 세계 경제가 지난 10년간 호황으로 더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 경기는 침체되어 있으나 주식과 부동산이 투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현재 세계는 몰락의 시작에 서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 투자는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작가의 향후 대처는 진부한 얘기로 일단 무시하고 지금 세계가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에 우리들의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의 침체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던가 통화량 확대에 따른 투기 수준의 주식 폭등이 이전의 경제 위기와 유사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929년의 경제 대공황, 1987년의 검은 월요일, 2000년의 닷컴 버블,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이 현재의 상황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사실 1997년 IMF 사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로서 쉽게 문제를 극복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중국의 경제력으로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도 부채가 많고 독일의 은행도 건전하지 않으며 브렉시트로 영국도 불안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작가의 말처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 이런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우리도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찰리 채플린과 같은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끝으로 이 책의 평점은 3.5 기준에서 현 세계 경제 위기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 0.3 가산하여 최종 평점은 3.8점입니다. 에필로그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 위기의 시대라는 것 빼고는 읽을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다툴 것이라는 내용은 너무나 자명한 얘기들입니다. 작가는 돈을 벌어 베풀어야 한다는 워런 버핏에게는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는 듯합니다. 버핏이 타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비난하면서도 작가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단순히 인센티브가 없는 공짜 점심으로 평가절하하는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는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